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주말이 아니실 것 같은데 주말에 일단 좀 마음 좀 다스리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올 반등 구간을 잘 노려가지고 수익으로 나오거나 혹은 고점이신 분들은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지금 제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 번이라는 기회가 왜 한 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대한광통신이 지금 투자경고 지정 해제가 금요일날 공시가 떴습니다. 그 부분들 잠깐 한번 다뤄보고 미국향 리레이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대한광통신이 인캡 아메리카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미국향의 부분에서 바바 정책과 이제 비드 정책에 머물려 가지고 대한광통신이 엄청나게 폭등을 보였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실적이 아직 꼽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잘 가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반전이 나올 때 이제 오버행 물량이 이슈가 되면서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은 한번 나와주는 걸로 일단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가 또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야기를 들어갔을 때 역전밴드의 매매 왜 한 번인가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한번 같이 들어드릴 거고, 어떻게 매매하는가, 그리고 실전 매매 전략에 들어가서 역전밴드 가격과 또 비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탈출 전략과 신규 매수 타점까지 한다면 대한광통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다음 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타점 우리가 잘 잡아 나간다면 이 좋은 모습으로 결국 승리, 수익이 나는 관점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고, 대한광통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풀반등이죠. 풀반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제 어제 투자경고 지정 해제 그리고 재지정 공시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보시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제 경고를 해제하겠다라는 거고, 재지정 여부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재지정 여부 보시면 한 단일 T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4월 24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인데 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어차피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서 4월 10일 종가라는 건 4월 24일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는 조건이라고 보고, 이틀간 40%가 되고 또 4월 24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권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10일 종가라고 하는 건 이날 종가입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틀 동안 40%가 올라가게 되면 또 경고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미국향 리레이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해 가지고 미국의 정책이 있죠. 바바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드 정책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제 미국산 재료만 가지고 혹은 미국에서 생산한 것만 가지고 쓰자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농어촌이라든지 굉장히 속속들이 지방에다도 계속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인프라를 깔자라는 정책이에요. 이것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광통신은 마지막 실적도 어쨌든 좋지 못한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 폭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통장의 계좌가 꽂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을 좀 주긴 해야 된다는 거죠, 빠질 때는. 그리고 또 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동안 계속 오버행 이슈 나왔지만 올라갈 땐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거나 하락이 크게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그게 또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바로 이제 빠졌을 때 신고가를 바로 뚫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한 번에 나오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걸 또 예시로 한번 드려보면은, 먼저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전쟁 때문에 급하게 빠졌다가 역전 밴드에 와서 반등이 나오고 또 밀려가지고 역전 밴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두 번의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어떤 종목이 실적이 지금 꼽히고 있는 시장의 대표주도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기술이라든지 오르비텍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올라왔을 때 바로 전에 올라왔던 섹터고 가장 강했었던 것 중에 하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이 저점 구간에서 250%가 단기간에 올라왔고요. 이 구간에서 빠졌을 때 역전 밴드에서 매수를 하니까 지금 또 30% 정도 상승까지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가지고 대한광통신이 여기서 30%가 올라온다면 적전 밴드에서, 그러면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현대모백스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올라올 때 엄청나게 급등을 보였었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 10,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0,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유지선을 한 번도 안 깬 상태에서 올라오다가 정지까지 먹고 급등이 떨어졌었죠. 그러면 또 이게 어디까지 빠졌었느냐? 자, 보시면 역전 밴드까지 좀 결국 밀렸습니다. 이게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급락이 떨어지고 유지선에서 버텨주려고 하다가 밀렸는데, 사실 지금 퍼센티지는 더 크게 밀리는 게 맞지만 흐름상으로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전 밴드에서 반등 매수 타점을 잡은다면 이 고점 구간에서 40%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10,000원대 구간에서 50,000원대까지 5배가 올라온 거죠. 어떻게? 역전 밴드에서 이 유지선을 깨지지 않는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광통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이 역전 밴드 구간 5,000원대 정도 구간에서 거의 5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지금 이게 빠질 때 현대모백스는 급하게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같이 맞으면서 유지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밀리니까 역전 밴드가 찬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러면 현대모백스라든지 이렇게 삼성전자 오르비텍처럼 두 번의 조정이라든지 한 번의 반등 파동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거나 회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광통신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 역전 밴드가 사실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가격은 이 역전 밴드 가격대에서 구간을 매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대한광통신 제가 다음 주에 올 이 역전 밴드 구간에 딱 닿았을 경우에는 제가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매수 참여해 보는 거 어떨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역전 밴드 매매 기법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W 패턴으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노릴 수 있지만, 대한광통신은 지금 현재 실적이 폭발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반등폭이 한 번 더 얇게 나와가지고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르비텍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역전밴드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역전밴드에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 폭이 짧은 것 같지만 20%가 넘는 상승이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잘 잡아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관리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한광통신을 이 7,000원대 구간부터 저도 매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에 나왔던 고가권에서도 보시면 15,100원대가 넘어가면 경고에 걸리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25%까지 급등이 나오는 이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고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도 부분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매수를 하고 또 매도 타점도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제 타점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광통신 이 역전 밴드는 상승이 나오고 처음 닿는 역전 밴드이기 때문에 밀리게 된다면 이거는 기습적으로도 우리가 매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맥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또 매도할 때도 타점 보내드리고 영상 남겨드리고 있어요.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타점 신청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매수할 때 타점과 또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에 있는 구간들 최고점에서 팔 수 있도록 타점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한강통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나서 총정리로 실전 매매 전략에 역전 밴드의 가격과 또 비중에 대한 이야기, 탈출 전략과 신규 매수의 타점들을 가격대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끊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시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 어떻게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보셨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될지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역전밴드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12,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사실 1,000원 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음 주 흐름 보고 저점 구간에서 타점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지금 현재 본다면은 역전밴드 구간은 11,000원에서 12,000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비중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 최고점에서 매수하셨다면 그 매수한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중간 정도 구간에서 이 저점 구간이나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절반 정도나 3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개인 돈의 차이니까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탈출 전략과 신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 밴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탈출할 거냐는 건데, 저점과 고점은 나왔지만 아직 저점이 나오진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반등으로 보이는 그 타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냥 경험상 보면은 15,000원대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올라오는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이렇게 옆으로 몇 달 기었다 올라가는 거니까, 대한광통신도 지금 유지선이 깬 상태라서 바로 올라오면서 또 급등을 만들지는 못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기회로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는 거고, 그 타점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일단 비중에 대한 관리와 탈출 전략 신규 매수 타점은 잡아드렸는데, 탈출 전략에 나오는 단기 반등 폭은 일단 저점이 나오고 난 상태에서 볼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저는 역전 밴드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역전밴드 반등이 나온다면 22,000원대부터 사실 50%가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본다면 20%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겠다. 1차적으로 그 이상은 61.8인데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먼 이야기니까 그때 가서 제가 또 영상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한광통신의 추배 혹은 신규 타점이라든지 결국에 우리가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매일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마무리 주말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